너가 썼니? 하면 나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썼다 안 썼다 구분 못해요? 아니 자기가 썼으면 내가 쓴 거고 안 썼으면 안 썼단데 저 안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말도 너무 이상해요. 이제 드디어 세 번째 한동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한동훈은 왜 아무 말이 없어요? 한동훈이 이거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죠. 본인 거야, 아유 나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오리발을 내밀면 되지만 가족 문제는 이게 뭐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요, 가족도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아니라는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특징이요. 네. 아닐 때는 되게 강력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진상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맨 처음에는 감히 윤석열 대통령을 여당인 당원 게시판에서 이렇게 비방을 하다니 그 자를 발본색원에서 찾아내가지고 당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 받게 해야 돼라는 시작으로 그 처음 시작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죠. 매크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하고 음모를 가진 자들이 의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당원의 의사인 것처럼 글을 올리고 그리고 그것을 기사화하고 언론에서 보게 해가지고 뭔가 당내에 그런 주장들이 있는 것처럼 만든 다음에 그것이 다시 재보도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여론인 것처럼 하면서 여당을 내부로부터 흔들려고 한다. 세작들이 들어온 것 같다. 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이거는 세작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더더욱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잠시 역할극 한번 해봅시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 예. 제가 지금 한동훈으로 잠시 빙의할게요. 네네. 글을 썼습니까? 가족들이 썼습니까? 하고 저한테 질문해보세요. 본인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썼습니까? 제가 한동훈은 맞습니까? 아니 한동훈 우리 대표 가족들 이름으로도 글들을 많이 쓰고 수시로 계속 시간대도 비슷하게 썼는데 그거 한 사람이 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썼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언제 한 사람이 썼다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때까지 한동훈은 보여주는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뭐였냐면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네. 한동훈이 아예 안 했을 때 반응 보여드릴게요. 예. 한동훈이 그 한동훈 사용자 이름으로 대통령이랑 영부인을 비방했는데 본인이 혹시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썼다는 거 증거 있습니까? 저는 저를 걸겠습니다. 다 걸겠습니다. 제 신발도 걸고요. 제 지갑도 걸고요. 다 걸겠습니다. 뭘 걸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이때까지 보였던 한동훈의 모습은요. 항상 뭘 걸겠다고 했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죠. 네. 항상 걸겠다고 했었습니다. 항상. 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으로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안 보여요. 네. 자, 그 와중에 신지호가 나타났습니다. 네네. 한동훈 게시글 자격 등록도 안 한 것 확인, 고팔. 이거 지금 뭐예요? 아니, 뭘 자꾸 이렇게 뭘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게시글을 쓰려면은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등록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죠. 뭡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을 여당 당원 게시판에서 비방한 게 잘못됐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조직적 음모적으로 들어와서 마치 그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의사인 것처럼 조작하려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런 중차대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 뭐 그것이 한동훈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재밌는 댓글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댓글 내용대로 하면요. 당신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제가 아닌 거 아시죠?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근데 맞네요. 그 화법도 많이 구사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화법이 되게 독특하죠. 네. 이거 보통 남자들이 쓰는 화법이 아니라 질문자의 질문을 넘어서서 이렇게 좋게 말하면 능구렁이 화법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대화가 전혀 안 되는 화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왜 좋아했는지 아세요? 참신했거든요. 참신하고 또 뭡니까? 야당을 향한 야당의 말도 안 되는 공격에 멋지게 되돌려차기를 하고 반격을 하니까 그걸 좋아한 거지. 누가 대통령을 향해서 또는 여당을 향해서 우리 지지자들을 향해서 누가 그런
깐족깐족거리는 모습을 보이라고 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집어는 못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안에 와서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쪽 바깥에서 청문회 때 이렇게 할 때 했던 모습을 우리한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기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대답을 왜 못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정 변호사님은 한동훈 이렇게 쫙 흘러가는 요즘 최근 일감을 볼 때 어떤 모습에서 야 좀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이번 그 국민의힘 단계 사건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결정적으로 몰락시키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께서 당대표인데 갑자기 당대표 이름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을 비방을 하고 내 가족의 이름으로 그런 어떤 거기에 동조하는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 사람들이 막 의심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게 나가야죠,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되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밝히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당내에서 그 사람이 확인되면 바로 징계하고 그다음 고발 조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정치에 등장했을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사실 진중권하고 친할 때.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영등포였나요? 저쪽에 있던 사람들 자꾸 데려와가지고 우리 자리에다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출마시킬 때. 그 김영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정치적이니까 또 그럴 수 있다 싶었는데요. 매우 잘못된 거죠. 정치도 잘 모르면서. 본인이 지난번에 김경률인가를 갑자기 어디 마포인가 어디에 그쵸? 얘기했다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제가 볼 때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던 게 저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문자 일십이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친한 사람, 특히 아꼈던 사람. 여러분 혹시 기사 보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님께서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를 준비해야지. 우리 한 대표가 무슨 콜라를 준비해야지. 그건 정말 아끼는 사람으로서의 그 형수님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아끼고 챙겼는데 그런 사람을 거의 문자를 보냈는데 씹는다? 우리가 그래도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 상관의 부인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한동훈이라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세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우리 한동훈은 영어를 잘해. 우리 한동훈은 머리가 좋아. 우리 한동훈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아했던 거 아니에요? 한동훈이라는 그림이 그려진 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 때문이었어요. 아닌가요? 한마디를 더하자면 사실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신 다음에 한동훈을 검찰총장 정도로 쓸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근데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시켰어요. 그죠? 진짜 파격적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당이 좀 위기상에 처했을 때 또 뭡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수 있게 또 자리를 깔아줬지 않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공천으로 사실은 당을 말아먹어갖고 108석밖에 못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자화자찬하고 있는 이 정신머리 없는 친구를, 그죠? 그래도 뭡니까? 다시 당대표가 되는데 그냥 냅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참 자기를 아끼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다. 그 말이 참 속상했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쓰는 용어가 이상한 거예요. 동료 시민에서 제가 이거 뭐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이건 뭐지? 우리가 언어는 자신을 드러내는 말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자신의 언어 습관 중에서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심정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한동훈의 말을 보면서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이것을 많이 듣던 말인데 그리고 동료 시민? 이거 이상하다. 뭐지? 동료와 시민? 그러다가 함은경이었나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상해. 김경률? 이상해. 근데 친구가 진중권이야. 자, 그래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정 변호사님. 네네. 한동훈 가족 어제죠? 네. 서버 보전 요청이라는 거 뭡니까? 네, 지금 수사기관인 서울경찰청에서 국민의힘에 당사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자료 잘 보관해라, 지우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곧 압수수색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압수수색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주진우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당법에 따르면 그런 당원 명부나 이런 거는요, 함부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달라고 한다고 보여줘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절차가 있으니까. 물론 우리 오상종 대표가 가서 빨리 고발장을 바로 월요일 날 냈고 수요일 날 조사를 받았지만 자료들을 확보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면 최소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대표나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혹시 저거 없애버리거나 문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라고 사실은 경고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경찰 여당 게시판 서버 보존 요청이라는 것은요. 압수수색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원래는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묵묵부답 무슨 다들 무건수행 중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당이 그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거 그거 창피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아니에요. 자, 한동훈 대표의 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검찰 민주당사 압수수색 때 통상의 범죄 수사라고 하면서요. 자, 보세요. 한동훈이 저건 한동훈이라니까요. 이거 통상의 수사래요. 예, 그러니까 안 창피해요. 검찰에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 할 때 그러잖아요. 저거 얘기하고 압수수색 했겠어요? 안 하고 했겠죠. 그런데 민주당은 뭡니까? 압수수색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당을 압수수색 하느냐고 걔네가 따지니까 저렇게 통상의 범죄 수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입장을 다시 돌아와 봅시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경찰이 자료 보존 조치까지 요구한 상황에서 정당법 규정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압수수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당대표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사무총장을 시켜서 자료 협조를 요청할 테니까 니네 와가지고 니네가 터는 모습 그런 거 사진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 필요한 자료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조용히 와서 가져가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하더라도 라고 저는 대응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그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이면 뭡니까? 다음 주 한 화요일쯤 정도 되면 서울경찰청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당원 명부에 대해서 압수해 갔다. 이런 게 뭡니까? 대소특필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한동훈 딸 이름으로 쓰여진 게시글이 152개가 있다고 하고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의혹은 점점 커져서 이제 민주당에서요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장해찬 전 최고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비방글은 한동훈 배우자가 몸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세게 딱 외쳤는데요. 어머나 저 이거 슈퍼챗 쏘는 거 처음 봐요. 에스텔님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거 빡 뜨길래 뭔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슈퍼챗도 받아보고 감사합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이제 당원 게시판에 이게 쓴 것이 그 배우자가 몸통일 가능성이 많다고 했는데요. 네. 오늘 누가 고발했다면서요? 예, 오늘 또 오상종 대표가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바로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글을 올린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그죠? 고발을 한 이유는 제명은 뭘까요? 뭐예요? 정통망법 위반입니다. 지금 오상종 단장이 오늘 고발장을 또 접수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맨 처음엔 한동훈 대표,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올린 사람만 딱 특정을 해서 고소를 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면 수사기관도 힘들고 수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명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한동훈 사용자명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 사용자 명의자가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둬서 고발장을 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가족들 명의로 딸 명의로 지금 올라온 글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장해찬이 나를 고소해라라고 장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통망법 위반에 보면 49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통망법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71조에 의하면 거기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뭐냐? 누군가가 바로 한동훈 대표
가족의 이름 또는 아이디 등을 도용해서 임의로 만들어서 이런 글들을 올렸다고 한다면 이건 정통망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하고 7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다시 추가 고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 너가 썼니? 하면 나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제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니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썼다 안 썼다 구분 못해요? 아니 자기가 썼으면 내가 쓴 거고 안 썼으면 안 썼단데 저 안 쓴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말도 너무 이상해요. 근데 더 나아가서 가족 모두가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거 뭐 표현했잖아요. 0.0000003%? 네네. 여러분 가족 모두가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참 없어요. 그러면 저라면 저희 가족 이름으로 그렇게 써져 있으면 전 바로 대응할 거예요. 제가 가서 고소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우리 가족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왜 조용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지 않더니.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누가 당심, 당원의 의견을 조작했는가가 핵심입니다. 악의적인 여론 조작의 문제로 지금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문제의식을 한 대표가 갖는다면 지금 이렇게 나야 아니야 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상황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우리도 믿고 싶고요. 그것이 틀림없고 또 가족들이 아니라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는 이 문제를 규명하고 반드시 관련자를 찾아서 엄벌에 처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참 망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온 가족이 이렇게 이름이 있고 그 댓글들 내용을 읽어봐도 망신스럽고 더 이상한 것은 딸 그리고 뭐 와이프 장모 이런 이름으로 있는데 그 내용이 또 여기저기서 따붙인 거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방송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망신스럽기도 합니다. 아니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 이야기를 왜 못해요. 만약에 했으면요. 그냥 진짜 조용히 물러나면 돼요. 근데 아니면요.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평소에 보이던 한동훈 대표의 모습 어디 갔습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몸을 쭉 숙이고 이상한 걸 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자, 정 변호사님. 혹시라도 관여된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해야죠. 국민들한테. 근데 이건 사실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사과부터 해야죠. 이게 사과할 일이 아니고요. 다 같이 지금 짐을 싸서 외국으로 가야 될 분위기. 이게 분명하지도 않은 김건희 여사한테 그렇게 민주당 애들이 의혹 제기하니까 사과하라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방송을 쭉 하면서요.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 한동훈까지 훑어봤습니다. 그 세 명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 있는 분수가 됩니까? 여러분, 분수의 분자는요, 자기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수의 분자는 자기 그릇이에요. 분수를 모르고 우리가 흔히 제가 조금 상스럽게 얘기할게요. 깝죽깝죽거리면요 큰일 납니다. 윤석열 탄핵은 저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도 저는 물 건너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적반하장의 모습들을 보면요. 아무리 어떻게 하려고 해도 과거의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은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혹시 우리 지금 PD님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재명의 그 MB와 같이 있는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진, 자, 정 변호사님, 이 네. 사진 다시 보니까 이제 기분이 어떠십니까? 읽어주세요. 아유, 그래, 적반하장 그 자체네요. 읽어주세요.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를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정치 보복이라며 죄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말고요.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얕은 수법 이제 통하지 않고요. 나쁜 짓 하면은 벌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바로 이재명 당신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마찬가지고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자신이 했던 말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홍매화가 아직도 심어져 있습니까? 홍매화 다 뽑혔습니다. 어머. 7불사에서 2개 다 뽑아버렸어요.
여러분 홍매화가 뽑혔다고 하는데 전 칠부사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심었다고 하면 뽑히면 어떡해요. 갑자기 걱정된다. 그럴게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준석 대표 지금 항고돼서 지금 그 무고죄가 지금 고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한 95%쯤 됩니다. 네, 준석이도 걱정스럽군요. 정 변호사님, 오늘 이게 주 3명을 쫙 하고 본 소감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혹시 당하시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뭐 대표적인 주자 3명이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제 흐트러지고 그들 간의 연대도 깨지고 그렇죠? 자기 지금 주최하기도 지금 바쁜 상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님의 문자에 일십을 했던 한동훈 대표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8가지를 뭘 공개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왜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5개의 재판이 시작될 뿐입니다. 5개의 재판의 끝은 아마 뉴스를 가끔 보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설날 뭐 떡국에 무슨 요구르트 같은 거 먹었다. 뭐 사시고 뭐 그거 있죠. 설날 특집 뭐 그 교도소의 식사 그런 기사를 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이재명 전과가 몇 개? 이재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거 또 하시게요. 한 번 더 해야죠. 이재명 전과가 일단 몇 개부터 하게. 이재명 전과가 몇 개? 4개. 이재명은 지금 재판이 몇 개? 5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은 전과가 4개, 그리고 재판이 5개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은 최종적으로 5개의 재판이 끝나면 그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 판결 결과보다도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될 것임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